자, 보자. 자료를 또 2차로 배부해야 되겠네. 아이고. 야,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갈 일인가?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아까 그 뭐지? 실무 해설지 못 받은 라인이 이쪽이지. 이쪽 라인. 자, 실무 해설지 뒤로 넘기시고 실무 해설지. 자, 이쪽 라인 엄매 해설지. 여기 엄매 여기 3명이구나. 뒤로 넘겨줘. 엄매 3명 넘기시고 여기 엄매 4명 5명이구나. 엄매. 응? 야, 응? 엄매 하나랑 그리고 엄매랑 엄매답지? 그러니까 공통이 그거야. 공통이 이거야. 아까 내가 답잖아. 어? 이거 하나가 공무? 됐지. 됐어? 이러면 됐지. 그 문학 이 새끼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어? 경력 테스트. 문학 엔진은 아까 문학 엔진은 그 끝나고 와. 안 되겠다. 그 문학 엔진 끝나고 와. 요건 없다. 자, 그리고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자, 독서입니다. 독서 최우선 지문. 오늘 뭐 자료 나눠주다 끝나겠다. 애들. 야, 문학에 이제 2개 있다. 문학에 이제 2개. 니도 두 개지. 문학에 이제 주하니? 결석자까지 하면 딱 맞다. 잠깐 수필 다시 손 들어가. 수필. 자, 수필. 자, 손든 사람만 가져와. 알았어? 수필. 싹싹김치. 막 인터넷에서 그러던데 깔끔하게 남은 걸 싹싹김치라고 한다고. 잘못 들었나? 그런 거 있지. 막 그 유행어 알아가지고 막 하나씩 쓰는 아저씨들 같지 않냐? 응? 난 메타인지 작살나지. 작살나지. 난 졸라 아저씨지. 난 막 그 뭐지? 지나가다가 국밥집 있으면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게 있어, 친구들이랑. 근데 막 그 국밥, 족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원래 계획 수정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파스타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파스타에 막 밥 말아 먹고 막지. 아저씨 그 자체.
파스타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 되게 맛있어. 어? 굴? 굴은 귀신이지. 굴은 좋아하지. 굴은 좋아해. 어?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약간 내가 어패류나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굴, 간장게장, 생선, 막 새우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계속 날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항상. 일단, 자, 독서 자료 받으셨죠? 독서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우선순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우선순위부터. 자, 봐봐. 자료가 꽤 많잖아. 맞지? 자, 일단은 실무. 자, 여러분들 혹시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실무 푸신 분들 꽤 계시죠?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오셔서 푼 것 같은데, 4분의 1 정도? 3분의 1 아니다. 5분의 1 정도 온 것 같다. 5분의 1 정도? 자, 5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때 봤던 실무 난도랑 비슷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때 봤던 모의고사가 아마 시대인재 오프라인 모의고사였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간에 한 85분 정도 재고 푸시면 좋아요. 이건 85분. 알겠죠? 애초에 뭐 실제랑 시간 조금 달라도 난도 고려하고 이러면 85분이면 괜찮습니다. 자, 시간 꼭 재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엔제. 자, 문학 엔제 요거는 이제 문학 엔제랑 그 다음에 수필. 요거 푸실 때 나눠서 풀지 마세요. 뭐 이틀하고 3일 이렇게 뭐 20문제씩 나눠서 풀지 마시고, 문학 엔제 같은 경우에는 90분 정도 잡고 한 번에 푸세요. 한 번에. 알겠지? 자, 수필 같은 경우에도 한 80분 정도 잡고 한 번에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눠서 풀지 않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한 번에 풀어서 한 번에 피드백하는 게 핵심이야. 특히나 수필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 뭐 찔끔찔끔 하루에 구모까지 한 4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3개씩 풀어야지, 이렇게 귀엽게 계획 잡지 마세요. 알겠죠? 화낼 거야. 알겠지? 계열받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시간 잡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은 이제 구모 직전까지 푸시면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푸시면 되겠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하루에 막 2개씩 풀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원래 풀던 페이스대로 푸세요. 알겠죠? 대신에 한 개는 어때? 오전에 푸세요. 오전. 언제?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오전에 하나 푸시고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에 예열 지문은 그걸로 드릴 겁니다. 그 전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독서나 문학 있죠. 독서나 문학 조금씩 요약한 거, 한 줄 요약된 거 있지. 한 줄 요약된 거. A4 용지 이렇게다가 한 줄 요약된 걸, 이거는 요건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줄 요약한 거, 그거를 제가 이제 톡방에 싸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자료 드린 거 다 해설했지? 맞아? 자, 여기에 플러스, 자기는 실무를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루에 하나씩 풀고 싶다. 나는 진짜 실무 귀신이다. 맞지? 실무 귀신이다. 이런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점심때 오셔서 이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점심때 오셔서 받아가길 바라고. 자, 오늘 피드백 있죠? 오늘 피드백. 자, 오늘 피드백은, 질답시 쓰신 분만 이제 피드백 해드릴게요. 저번 주 주간지 있죠? 저번 주 주간지 피드백은 조교쌤이랑 하시고, 모의고사 및 기타 모든 자료, 뭐 엄매든 뭐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점검하고 싶은 모든 것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맞지? 주간지에 관련된 것은 조교쌤한테 조교쌤 걸로 체크해서 내시고, 그 외의 질문들은 다 적어서 내세요.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엄매 뭐 개념 정리라든지,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뭐 여튼지 간에. 알겠어?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점검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아니다, 오늘 2시. 자, 오늘 2시에 자, 고전 산문 3차 멸망전, 현대시 2차 멸망전, 705로 오세요. 알겠죠? 705.
자, 단과생 중에서 통과 못하신 분들 있으면 2시에 다시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제가 명단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뭐지 참석 안 하면은 자 참석 안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할 겁니다. 귀하의 자녀가 멸망전 참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반드시 멸망전 참석할 수 이렇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실을 오픈하게 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간에 이거 꼭 참석하시고 자 그 다음에 1시 30분에 인문 논술 OT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문 논술을 내가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인문 논술을 써야 돼 말아야 돼 그것부터 자 기본적인 정보 있죠. 천둥 벌거숭이 마냥 맞지 남들 쓰라고 해가지고 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문 논술은 알겠어요? 인문 논술 막 1년씩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보와 전략으로 가야 돼. 본인의 피지컬로 밀고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막 1, 2년씩 준비를 해도 떨어지는 게 인문 논술이야. 맞아? 근데 일주일 준비해서 붙는 것도 인문 논술이야. 그러니까 충분한 전략과 정보가 필요해. 논술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적어도 이제 입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인생이 달려있는 거니까 맞지? 그냥 남의 말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정보를 듣고 팩트로 접근을 하세요. 알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단기간에 대비되는 학교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 피지컬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 맞아?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상경계열 가고 싶은 친구들 많지. 맞아? 보통 대학교 논술에서 인문 논술이 상경계 논술하고 인문계 논술도 있는데 상경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그래프나 자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맞지? 거기에 관련된 제반 지식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따로 공부하려고 준비했다가 수능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한 식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본인이 내가 한 100 정도의 수능 투자하는데 한 5% 내지 5% 정도, 5% 내지 10% 맞지? 그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도 내가 최저나 정시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 인문 논술은 아주 좋은 보험이 될 수 있어요. 맞지? 자, 인문 논술을 뭔가 약간 좀 진짜 인문 논술은 인슈어런스 느낌으로 가야지 이거 가지고 야! 2단계 업! 3단계 업! 이지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 2등급 다 맞추면 이제 어디 쓸 수 있어? 고대 쓸 수 있거든. 고대 최저 맞춰서 고대 쓸 수 있거든. 고대가 최저 맞추는 비율이 고대가 20%밖에 안 돼. 맞아, 4합8. 그거 맞춘 애들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20%밖에 안 돼. 일단 너희들이 이 20%, 4합8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4합8. 평균 2등급이야. 맞지? 2야. 2면 어때? 그냥 이 정시로 그냥 건대 뚫을 수 있는 점수야. 이거는 건대도 그냥 뚫을 수 있는 점수야. 맞지? 건대를 정시로 그냥 뚫을 수 있는 점수가 있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그 고대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그거 이상 맞춘 애들하고 어때? 너희들이 이제 글빨로 이제 경쟁을 해야 돼. 글빨로. 쉬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100명 정도 이제 보통 이렇게 그 가르치면은 보통 10명 정도 붙으면은 진짜 많이 붙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정보를 많이 이제 그 들으신 다음에 9평 끝나고 난 뒤에 3, 4일 뒤에 바로 이제 인문논술 원서 접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잖아. 맞지? 9평이 끝나면 잠시 공부 멈추고 그때 주간지나 자료 많이 안 드릴 거야. 왜냐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되게 중요하잖아. 맞지? 그 한 3, 4일 기간만큼은 너희들도 충분히 정보를 얻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본인 9평 성적에 대한 메타인지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기간 동안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정보를 드릴 거니까 자, 일단은 인문논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30분 정도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수업 들으라는 강의 아니야. 이미 내 수업은 이미 그 지금 재종반에서 인문논술이 이미 마감이 됐어요. 저는 마감이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수업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내 수업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들으세요. 알겠죠? 아이고, 또 언제 또 첨삭해주냐 또. 아유, 인생이. 자, 여튼지 간에. 자, 그리고 구평 맞지? 구평 너무 막 부담감 갖지 마시고, 맞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맞죠? 편하게 보세요. 뭐 긴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꼭 잘 봐야 돼. 나 이거 아니면 망해.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잘 보는 게 어딨어요. 맞죠? 이제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너무 편하게 본다고, 너무 편하게 보라고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점수도 편하게 나오는 친구들 많은데, 적당히 긴장하면서 봐야 되겠죠? 맞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모가 살짝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원래는 육모가 어렵고, 구모가 좀 쉽고, 수능이 약간 좀 살짝 어려운 정도. 맞지?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한다면. 육모 불 질렀다가, 구모 때 애들 막 토닥토닥 해줬다가, 쉬운 줄 알았지 하면서 항상 살짝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수능인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맞죠? 반대로 가고 있어서, 구모가 쉬울 경우의 수보다는 구모가 어려울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낄 건 제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선지소거가 안 돼. 막 2개에서 계속 안 돼. 이러면 어때?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알겠어? 그것만 잘하셔도, 충분히 본인 평소 등급 그 이상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평상시 본인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착하기 때문이야.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거 버려야 돼. 알겠어? 무조건 내가 공부했던 연계지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연계지문은 너희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문을 빨리 읽는다. 알겠어? 내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다. 이거지 무조건 정답률을 전제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야. 무조건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 알겠어? 너무나 그 시험 당일날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많아. 나의 컨디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평상시에 내가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갑자기 그날 귀신 들린 듯이, 맞지? 단어 하나 잘못 보고 조사 하나 잘못 보고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되게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무조건 약간 좀 시야가 좁아지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이거 아는 거 나왔으니까 막 가슴 뛰고 흥분되고 막 이러잖아. 도파민 살짝 분비되고, 이거 뭐야? 내가 공부했던 건데? 씨, 동락당, 차대봉 이 새끼 어떻게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함정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낚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알겠어? 차분하게 가시라고. 응? 동락당, 일로형 왔어. 이렇게 차분하게. 맞지? 차분하게 가는 게 중요해. 차분하게. 알겠어? 아는 거 좀 나왔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다 불 다 뒤지지 마시고. 알겠어? 항상 평정심이 중요하다. 평정심. 알겠니? 자, 선생님 이제 화요일날 평정심 안 하나요? 이제 평정심 못 합니다. 평정심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평정심 못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독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재. 혹시 독서 이게 여기에 하나만 찝혀 있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교재가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찝혀 있는 친구. 다 이렇게 2개 찝혀 있죠? 응? 인문 논술 705에서 하겠습니다. 705에서 알겠죠? 705에서 30분만 할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자, 705에서 30분만 할 거야. 알겠지? 질문 많이 하지 마. 개인당 한 명씩만 해. 한 개씩만. 선생님, 성대는 어때요? 뭘 어때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제가 알려준 것만, 이렇구나 하고 하세요. 알겠죠?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러프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 9편 끝나고, 알겠지? 9편 끝나고. 어차피 9편 끝나고, 이제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때 수업도 빡세게 안 할 거야. 그때 수업도 빡세게 안 하고, 그때 수업 빡세게 안 하고, 이제
뭐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할 거야. 알겠어? 어차피 수업 좀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도 이제 정보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지금은 그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세요. 알겠죠? 여기에 또 매몰돼 가지고 마음이 붕 떠버리면 안 돼. 알겠어? 논술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걸로 내가 뽕을 뽑겠다 이걸로 끝을 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아. 알겠어? 자, 여튼지 간에 독서 보도록 할게요. 뭐야. 저 아저씨. 그래. 자, 지각에 대한 김창엽의 주장 보겠습니다. 야, 요 지문은 이제 뭐랑 같이 보냐면 뒤에 11페이지에 예술과 객체가 아니죠? 이거 뭐야? 경물치지. 20페이지에 있는 경물치지랑 같이 봐야 돼. 경물치지. 자, 3페이지는 그러니까 20페이지랑 같이 엮어서 보세요. 알겠죠? 자, 그 공부하듯이 보지 마시고 맞지? 책 읽듯이 보세요. 책 읽듯이. 알겠어요? 뭐 암기해서 들어가는 파트가 아니라 이해해서 들어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 파트는 이해를 해야지만 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알겠지? 암기가 아닌 이해야. 해봐봐.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두 개 모두 다 자, 성리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동양 철학이지. 맞지? 동양 철학인데, 이제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평 혹은 수능, 이 두 개의 시험 중에서 이 성리학 사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출제가 될 것입니다. 맞죠? 좀 위험한 발언이죠. 반드시란 말. 반드시란 말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래도 할래. 하고 싶어. 맞지? 아니 강하게 끌리는데 어떡해. 맞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떡해. 이거를 하나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냐고. 맞지? 자, 일단은 지각에 대한 김창엽의 주장부터 보자. 자, 보면은 이제 성리학의 메인 포인트가 자, 만물의 본성인 이가 있죠. 이. 맞아? 만물의 본성이 이가 있어. 이가 어디에 담겨 있다 얘들아? 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본성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야? 각 개체인 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성리학의 입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뭐 이제 윤사하신 친구들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늘 드는 비유가 뭐예요? 이제 이는 뭐다? 물이다, 물. 워터. 오케이? 자, 개체, 기는 뭐야? 이 물을 담는 바를이에요, 바를. 맞죠? 물병이야, 물병.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만물의 본성은 동일해. 동일한 것에서 출발이 되는 거야. 근데 담겨 있는 그릇은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다 같은 인간이죠.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서로 각자 담겨 있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느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물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 이해 전제 조건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김창엽의 지각에 관련된 지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은 누가 만들었죠? 백종원? 누가 만들었어요, 성리학? 성리학 누가 만들었어요? 주희가 만들었죠. 주희. 맞아요? 주희라는 자, 그 성리학자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희는 이 본성을 이루는 이 본성을 자, 인, 의, 예, 지라는 이 네 개의 가치관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의 예지. 그러면서 이 본성, 이를 이루고 있는 자, 그러한 가치관은 인의 예지 이 네 개의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이런 성리학을 집필을 하면서 참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야. 얘 새끼들아, 성리학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인의 예지 중에서 이 지에 관련된 내용만 어때?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문제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명확히 자세한 주석을 달지 않았어. 해석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성리학을 막 공부하면서 맞지? 특히나 원나라 학자인 호병무는 주위의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는 이게 인이구나, 이게 의구나, 이게 예구나. 근데 이 지에 대해서는 주석이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보고 주위가 말하려고 했었던 인의 지에서 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주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나라 호병문에 의해서, 호병문까지 몰라도 돼. 미스터 호야, 미스터 호. 중국 원나라의 유학자야. 맞지? 원나라의 유학자인 호병문에 의해서 이제 주석이 달리기 시작한 거지. 자, 주위가 말하려고 했던 지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호병문의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자, 호병문. 자, 미스터 호는 주위가 말하는 인의예지 중에서 지를 무엇이라고 언급을 했을까? 호병문은 일단은 이렇게 전제를 했어. 자, 허령이라는 것을 전제했어. 허령. 자, 허령이라는 것은 맞지? 비어있는 마음인데, 자, 허령은 비어있는 마음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 이것은 즉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명경, 맑은 거울과 같다라고 했어요. 맑은 거울. 맞죠? 머리 아프죠? 어지럽죠? 맞아요?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괴롭죠? 맑은 거울,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비춰서 볼 수 있는 비어있는 거울과 같다. 비어있는 거울과 같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그렇다면 비어있는 이 마음은 이제 어떻게 주관하느냐? 여기서 이제 지라는 것은 자, 마음의 작용인데, 자, 마음의 작용인데 이제 매개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는 이 추상적인 마음속에 있는 본성과 같은 거잖아. 맞지? 기는 이제 외부 사물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이가 담겨 있는 이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것은 어때? 그렇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와 기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마음의 작용은. 그러니까 내부의 이와 외부의 기를 이렇게 매개하는 작용으로서의 지의 그 역할에 주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외부 사물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일종의 지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외부에 있는 사물의 그것과 견주어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이 지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호병문의 이러한 입장을 자,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자, 김창엽 선생님이 비판을 했다는 거야. Hey, Mr. Ho, you are wrong, you are wrong 이러는 거야. 너 틀렸어. 너 왜 개소리 하는 거야? 너의 주장에 따르면 비어있는 마음을 거울로 보는 건 좋아. 그렇다면 지를 마음의 작용이고 이걸 이와 기로 매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를 매개로 이를 드러낸다? 이를 매개로 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식의 비판을 한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김창엽의 입장에서는 호병문은 무엇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와 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잘 봐봐. 자, 성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라는 것은 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를 담는 그릇인데 호병문은 자, 이 마음을 비어있는 상태로 보고 이 마음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봤는데 중요한 거는 김창엽이 봤을 때 호병문은 이제 기에 해당되는 마음의 작용을 무엇으로 오인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이로 오인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김창엽이 봤을 때는 이하고
맞지? 본성과 그리고 본성이 담겨 있는 그 그릇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이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김창엽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호병문 또 재반박했을까? 아니야. 몇백 년 차이가 있는데. 맞지? 뭐 갑자기 무덤에서 막 뛰쳐나와? 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뛰쳐나와? 그럴 순 없잖아. 맞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 20페이지에 있는 경물치지. 자, 경물치지 들어가기 전에, 자, 20페이지에 있는 경물치지 들어가기 전에,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제 이 페이지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보세요. 자,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 이기성정은 인간의 세계와 구조를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형광펜 한번 쭉 쳐볼래요? 형체 없는 이가 기를 통해 현상이 드러나듯, 자, 성도 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 여기서 이제 성과 정의 관계도 이제 보셔야 돼요. 성과 정의 관계. 자, 중단에 보시면 이와 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는 추상적인 원리, 불변의 도덕 법칙 이런 거고, 기는 자, 그러한 이가 담겨져 있는, 맞죠? 실제 사물, 개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감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체가 없는 이는 기를 매개로 현상이 드러나고 세상은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기론이죠. 이거는 이미 기출된 바 있어요. 이기지묘, 뭐 율곡이의 뭐 그 사상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기출됐던 내용이고, 자, 밑에서 성과 정을 봐봐. 자, 성이라는 것은 이거 독해 잘해야 돼. 이가 각각의 존재에 들어가 있는 것, 즉 본성을 성이라고 하는 거야. 본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정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 어떤 외부 사물 또는 사건과 대면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모습, 즉 감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직접적인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이의 본성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정이라는 것은 그 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맞지? 자, 너희들이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길 가는 뭐 패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면서 되게 측은지심을 느껴.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행위를 해. 그러면 뭐야? 너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성이 이제 정으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성이 정으로 표현된 거라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야? 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이제 성만, 맞지?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에서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이 개체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개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이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 이제 성리학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겨봐. 다 설명을 했던 거야. 자, 여기서 자, 심 보자. 심 맞지? 자, 노래 제목 아니죠? 자, 성이 정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성은 마음의 본체, 정은 그 작용. 자, 심은 여기서 형광펜. 이를 담아내고 주관하는 통합된 중심이다. 이게 누구의 주장? 그렇지. 호병문의 주장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사람은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관하는 대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에 따른 학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고. 자, 보자. 호병문의 주장 볼게. 중간에 호병문의 주장을 볼게. 지각은 기의 발현이고 지각의 근원은 지이다.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지각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이제 시행이 되었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 지의 개념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17세기 조선에서 지각의 본질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자. 중국의 원나라 시대의 학자 호병문, 미스터 호는 주의가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지각을 지가 발현된 기의 하나로 해석을 했다. 그는 지각의 근원이 지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지각 자체는 기의 영역에 속하지만 지각은 이적인 측면은 지라는 것이다. 결국에 지각의 이적인 측면을 지라고 보았죠. 지각을 기라고 보고 지각의 이적인 측면을 지라고 봤다는 거죠. 좀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호병문의 견해에 대해서 창엽이 형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각에 관련된 그 본질을 파악하자는 그러한 논쟁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 밑에 부분 쭉 읽어보시고 이제 5페이지 보자. 5페이지 보시면 김창엽의 주장이 있어. 자, 김창엽은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닌 마음으로 보고 본성의 발현 과정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줄 보자. 김창엽은 주위의 정설에 따라 마음을 가장 빼어난 기로 보고 이가 현실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본성, 마음, 정의 순서로 이어냈어. 자, 본성, 마음, 정. 이게 형광펜 쳐봐. 본성, 마음, 정. 그러니까 마음이 본성이란 이와 정이라는 어때? 이 본성이 이가 드러나는 이가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개하는 주체로서 뭘 상정을 했다는 거야? 마음을 상정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음이 지각을 운영하며 본성을 각각에 해당되는 정을 발현시킨다고 본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김창엽의 주장 가운데 윗부분 보자. 지각의 근원은 심이고 지각은 심의 본유, 본래의 능력이다. 이 부분 형광펜 쳐줘. 오케이? 자, 그래서 본성은 인의 예지가 있지만 이제 마음은 이제 지각을 운용하는 주체이고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인이 정으로 발현되게끔 하는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김창엽은 마음의 지각을 주체로 강조하며 이후 철학적 논쟁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쭉 한번 꼭 읽어줘. 알겠어? 내용이 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20페이지 가자. 자, 좀 더 심플하게 볼게. 좀 더 심플하게. 어렵지? 야, 중국의 유학자들이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보는 거야. 맞아? 자, 20페이지에서 경물치즈의 이제 핵심을 볼게. 자, 20페이지 이제 중단 보시면 주작은 경물의 도덕적 원리인 이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 부분 있지? 자, 경물이라는 건 뭐냐?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를 탐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즉 사물에 담겨져 있는 이.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기로서 존재하는데 그 기는 뭐야? 이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렇다면 개별 사물의 개별 눈으로 보이는 그 기에 담겨 있는 그 개별 사물의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 이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야? 성리학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 개별 사물에 담겨져 있는 이를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경물이라고 하는 거고, 경물. 오케이? 자, 여튼지 간에 경물의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를 탐구하는 것으로 보았으면 인식의 대상을 마음 밖 사물의 이로, 인식의 주체를 마음으로 설정을 하였어. 그 앞부분과 연결이 되지. 이때 사물은 인간의 실천과 결부된 대상으로 이해되며 사물의 이는 그 존재 법칙이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도덕적 원리로 파악이 된다. 자, 무엇과? 그러니까 이는 무엇? 그렇지, 도덕적 원리로서 파악이 된다는 거야. 이는 추상적으로 파악이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는 여기서 형광펜 쳐줘. 딴 거 필요 없어. 이 부분만 형광펜 쳐. 따라서 이는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알겠어? 딴 거 이해 못해도 이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 얘들아. 자, 따라서 이는, 자, 20페이지 지금 그 하단 부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탐구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거리가 있다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를 파악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법칙을 찾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 원리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엇과는 차이가 있다? 귀납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개별 사례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법과는 차이가 있는, 맞지? 탐구 태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주자학에서는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경전, 인물,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이를 인식하는 거. 이를 인식, 형광펜. 그러니까 이미 이라는 것은 얘들아, 본성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내재돼 있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과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뿐. 맞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수양도 해야 되고 경전도 읽으면서, 맞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이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양, 뭐 경전 읽기, 그리고 뭐 폭포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폭포수 맞으면서 막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기, 뭐 그지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 간에 이를 인식해야 되면 이는 자연의 이가 아니라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로 이해된다. 여기까지 쭉 형광펜 쳐주세요. 따라서 이는 다른 거 이해 못해도 돼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 설명한 경물의 의미는 인간의 실천과 결부된 사물을 통해서 그 안에 즉 도덕적 원리를 마음으로 탐구하는 거, 깨닫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외부 사물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도덕적 원리 뭐 이런 것들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자, 넘기시고 21페이지. 자, 21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중간도 봅시다. 그 윗부분도 봅시다. 주자학은 마음속의 이를 자각함으로써 모든 사물의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 자체를 형광펜 쳐주세요. 주자학은 마음 안에 이를 자각함으로써 모든 사물의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맞지? 얘들아, 빔을 쓸게. 정신 못 차린 친구들이 있네. 빔 쓸게. 빔 쓰지 뭐. 중요해.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거든.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성리학 이지랄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나와. 그런 경우일 수는 없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뭐야? 인생 어떻게 사니? 맞지? 얘들아, 그 중간에 보면 OX 문제 있거든? OX 문제. 막 OX 문제 있는데 오늘 풀 수 있는 OX 문제는 최대한 풀고 한번 가보자. 알겠지? 21페이지야. 친구들 21페이지. 자, 주작은 마음 안에 있는 이를 자각함으로써 이미 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를 가지고 있어.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뭐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 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모두 다 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기가 혼탁하게 이제 우리의 이를 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를 정화시킴으로써 이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인 거지. 수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모든 사물의 이는 이미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사물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미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이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야. 딱 봐도 뭐 어때? 사자 느낌 나지 않아? 자, 봅시다. 자, 주작은 경물치지를 사물의 이를 통해 천리를 인식하는 과정을 본다. 그렇지.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내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면 어때?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 자연의 법칙, 천체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 바로 이제 주작에서 말하는 경물치지야. 그래서 그 제1론 지문도 나왔잖아. 맞지? 제1론 지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그 동양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났던 그 천재지변에 관련된 것들도 군주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엮었잖아. 맞지?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깨달음과 자연 현상과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리학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지. 됐어? 자, 일 분수설이란 말 정확히 이해를 해봐. 만물은 각각 개별적인 이를 갖지만 이 그 모든 이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눠져 나왔기에 본질적으로 통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각각 개별적인 이를 갖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성이라는 개념 배웠었지. 성이라는 개념. 성이라는 개념은 이라는 것이 만물에 개별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이 성이라고 했어. 그 성은 개별적으로 다 달라. 하지만 이 이는 본질적으로 어때? 다 같은데 다 하나의 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 하나의 이는 뭐야?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의 이를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를 깨닫는 데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성리학에서의 경무치지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어디 있겠니? 자, 볼게. 조선 후기는 자 다음 페이지 자연의 구체적 성질을 직접 탐구하는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뭐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적인 깨달음, 경전 수양, 그리고 자기 수양, 그리고 경전 탐구 이런 것들로 이제 모든 만물의 이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리학의 경물치지에 뭔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맞지?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 자, 다음 페이지. 최양기. 자, 형광펜. 객관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경물치지설을 주장했다. 자, 경물치지설 자체는 어때? 그대로 받아들였어. 근데 최양기는 그것을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인 거지. 잘 봐봐. 표를 봐봐. 주작은 마음의 상태는 자, 인간의 마음에는 선엄적인 이가 내재되어 있다. 선엄적. 선엄이 무슨 뜻이야? 경험 이전의 것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은 이라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주작이야. 근데 최한기의 입장,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자, 참된 인식의 출발점. 주작은 마음속 이를 자각하는 거야. 근데 최한기의 입장, 별표. 이게 중요해, 얘들아. 자,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야. 감각 경험을 통해서. 맞지? 시청, 후미촉,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이러한 식의 우리의 감각 경험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외부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최영기가 말하는 무엇이었다? 경물치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팩트를 관찰해 가지고 그 팩트로 관찰된 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맞지? 근대 과학의 출발점에 해당됐던 무슨 방법? 귀납적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주작에서는 경전을 통한 내면적 자각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 최한기는 경전이 아닌 뭐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 팩트를 탐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지. 됐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 외부의 것들은 자 봐봐. 그리고 또 여기 그 밑에 최한기는 자연의 일을 자 형광펜 자연의 일을 도덕과 분리된 필연적 원리로 보았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하고 이제 최한기가 말하는 이는 다른 거야.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는 어때? 되게 약간 좀 주관적 성질의 이야. 근데 최한기가 말하는 이는
자연의 법칙과 관련된 이, 즉 뭐야? 물리를 말하는 거야. 물리. 알겠어? 사물에 내재된 이치, 즉 물리. 우리가 지금 물리할 때 그 배우는 그 물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최한기가 말하는 이는 정확히 말해서 뭐다? 물리를 말하는 거다. 알겠지?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의 색깔은 변할까? 이런 것들을 주자학에서는 맞지? 주자학에서는 뭐 그 일반적인 성리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뭔가 도덕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거해가지고 뭔가 흥망성쇠 이러한 식의 유기적 가치관과 엮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했지만 최한기는 최대한 어때? 그동안 관찰이 됐던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과학적 탐구 방법을 시도했었다라는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자, OX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틀려도 됩니다. 과감하게 해보세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딱딱 푸세요. 딱딱딱. 알겠지? 오히려 틀려야지 머릿속에 그거 알지? 각인 잘 되는 거 알지 얘들아? 맞지? 몰라? 안 틀려봤어? 난 수업 시간에 되게 까불었거든. 맞지? 막 일부러 대답하고 막 천둥 벌거숭이 마냥 그랬단 말이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맞지? 뭐 지금 담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담았니? 자, 20초 뒤에 같이 해보자. 그냥 직관적으로 해. 직관적으로. 자, 들은 것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 어차피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렛츠고 1번. 주자학의 경물치지설에서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일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 사물의 주자학은 주희가 그랬지. 사물에 나가서 그 사물의 일을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야? 경물의 정의야. 경물의 정의. 오입니다. 오. 알겠죠? 자, 사물의 일을 탐구하는 것. 그게 경물이에요. 2번. 최한기는 경전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진리는 객관세계 그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았다. 누가 봐도 5죠. 맞나요? 누가 봐도 5. 자, 3번. 일분수설이라는 말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맞죠? 만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근원적인 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는 게 일분수설이야. 맞지?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이가 바로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보고 이제 수양을 하고 뭐 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번. 최한기의 철학에 따르면 자연은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되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원리를 내포한다. 이거 뭐야? 주자학의 입장이지. X야. 도덕 법칙과 필연적 연관이 있다 없다. 최한기의 경물치지는 없다. 알겠어? 최한기는 물리를 주장했다라는 거야. 자, 5번. 주자학에서 말하는 참된 인식은 사물의 개별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의 본질을 지닌다는 통일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 본성 하나를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 우주 만물과 세계 만물의 원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날목 사상이야. 날목 사상. 이 깨달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희대의 날목 사상이 뭐다? 그렇지. 자, 성리학이다.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빼먹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함원 봅시다. 함원. 예술과 객체. 쌤 맨날 했던 거 또 해요. 내 맘이에요. 내 맘이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약간 좀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독서도 이거 뭐 해도 솔직히 연계 공부해도 이거 본 거 같은데 연계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맞지? 이번에 6평 때도 그랬잖아. 니들 그랬었잖아 애들이. 플로리드 나와도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것들은 두 번 세 번 봐야 돼. 맞지? 플로리드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인포스피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칸트? 피동자? 막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맞지? 본 거 같은 데에서 그쳤잖아. 안 그래? 자, 끝까지 보자고. 일단은 훈과 후설은 맞지? 훈과 후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홍과 호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지? 얘네들을 안 보셔도 돼요. 자, 홍과 호설은 무시해도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하모니 이제 중요한 거야. 하몬. 자, 하몬은 일단은 훔하고 후설을 비판했어. 니들은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적 객체 파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인간만이 객체, 즉 외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상정을 해놓고, 맞지?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외부 사물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훔과 후설을 비판했어. 인간 또한 뭐야? 객체가 될 수가 있겠지. 왜? 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니? 진짜 이 우주가 너무나 넓고 넓잖아. 맞지? 우리도 일종의 미니어처 마냥 우리의 이제 행동 모습을 관찰하는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또한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정확히 뭐 그런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인간 또한 무조건 만물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상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인간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파악될 수 있는 객체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시선을 강조한 거예요. 상대적인 시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때? 파악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핵심이야. 하몬의 객체로는 그게 핵심이야. 하몬이 말하는 이제 객체는 어때? 절대 파악될 수 없는 것이야. 파악이 안 돼. 지각도 안 돼. 맞아? 인식 저 너머에 있는 거야. 알겠어? 하몬이 말하는 객체는 파악이 안 되고 지각도 안 되는 인식 저 너머의 것이야. 맞지?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야? 아니야. 이 객체라는 것은 맞지? 객체 주변에 공존하는 공전이란 표현을 쓰지. 공존? 아니지, 공전. 객체 주변에 공존하는 감각 성질이라는 게 있어. 얘는 어때? 지각될 수가 있는 요소들이야. 맞지? 객체 주변에 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런 감각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객체를 파악하려고 시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자, 이 예시가 고트야. 항상 그 하몬의 객체론에서는 이 예시가 고트지. 교사는 뭐다? 촛불? 양초다. 그렇지. 교사는 양초다. 자, 봐봐. A는 B다 라는 식의 전형적인 은유법이지. 맞지? 자, 원관념인 교사는 이게 객체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양초는 뭐야? 이 객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감각 성질에 해당되는 요소 하나를 갖고 온 거야. 맞아? 여기서 교사는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야. 파악하고자 하는 객체 그 자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사의 본질은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몬에 따르면 없다고. 하지만 이 교사 주변에 존재하는 이 감각 성질들을 구성하는 사물 중 하나인 이제 양초를 가져다가 이 교사를 파악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양초의 성질은 어때? 본인을 태우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주변을 밝히는 뭐 그러한 식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썸띵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교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야. 아, 교사 또한 맞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주변을 밝히는 뭐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식의 인식의 시도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게 교사의 본질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객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객체 주변에 존재하는 감각 성질 중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파악하려는 이 시도 자체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렇지. 예술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봐왔어. 알겠어? 그러니까 파악될 수 없는 파악이 불가능한 객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그 시도 자체가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이제 하몬의 객체론인 거야. 맞아? 자, 정확히 이 내용은 맞죠? 23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아도르노 지문에서 나왔던 그 세먼의 예술관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문에 보시면 이제 세먼은
그 예술이란 예술가의 사유로 포착된 그 세계 너머의 그 진실을 감상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어. 즉 예술가의 그 남다르고 예민한 시선으로 파악한 세계의 본질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예술의 본질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어때? 아니지. 애초에 예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파악할 그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모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예술 작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한 모든 예술적 시도가 바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렵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러한 식으로 이 본질에 대해서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하몬의 객체론의 핵심인 거야. 알겠어?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건 없다. 플러스 여기에 이제 연극성이라는 개념까지도 알면 돼. 이제 연극성. 자, 연극성이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형식주의와 그리고 이제 하몬이 이제 주장한 그 연극성의 개념, 이 두 가지만 이제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자, 일단은 이제 형식주의. 선생님, 이럴 거면 이 교재 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러프하게 크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자세하게 살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형식주의. 이제 형식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식주의라는 것은 예술을 구성하는 예술 구성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바로 형식주의야. 이 관점에 따르면 작품과 작가, 이게 바로 이제 관람객의 시선보다 우선시 여기는 이제 입장이 바로 형식주의 입장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의도나, 그리고 작품의 형식과 작가의 의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관람객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형식주의의 입장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감상자가 그 작품을 감상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돼 있다고 보는 게 형식주의인 거야. 야, 관람객 니들은 닥치고 감상이나 해. 이러한 식의 약간 좀 고고한, 맞지? 예술가주의적 사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하몬이 말하는 형식주의는 기존의 형식주의를 어때?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어. 하몬의 형식주의는, 얘들아. 하몬의 형식주의는 관람객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작품의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하몬의 시선에서 모든 객체의 본질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모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야. 어떤 영화, 연극, 뭐든 상관이 없어.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본질, 세상의 본질, 이런 것들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 따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맞아?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건, 작품에서 무엇을 의도했던 건지 간에 관람자가 그 작품을 해석하는 그 시선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렇지. 예술 작품의 본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하몬의 그 형식주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몬의 형식주의에서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렇지. 관람객의 감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예술가가 봉준호 감독이 그 패러사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던지 간에, 맞아? 감상객들, 영화 관객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게 뭐야? 그게 예술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하몬의 이제 주장인 거지. 됐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 나머지 살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제 봐. 이거 읽으면 금방 읽거든? 오케이? 자, 여기서 그래서 하몬의, 자, 몇 페이지냐 얘들아? 15페이지. 그래서 이거 형광펜 쳐봐. 그래서 하몬의 예술론이 갖는 의. 자, 인간 중심적 철학 반성 계기를 마련한다. 형광펜
예술 작품의 자율성과 감상자의 개입을 동시에 강조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하나 절대적으로 규정된 건 없다라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맞지? 자, 이러한 식의 결론이 가능한 거야. 알겠어? 자, OX 바로 풀어봅시다. 최우선 지문은 파트 3까지 있어요. 파트 3까지 있는데 고평전에는 파트 1만 보고 들어갑시다. 2, 3는 좀 남겨놓읍시다. 배고파. 야, 구모 때 너희 학교에서 도시락 주니?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 싸가지고 가니? 학교에서 급식 먹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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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급식, 내가 말한 뭐지, 도시락이 급식 말하는 거야. 급식 제공한다는 거지. 그래? 원래 밥 안 주지 않나? 실전 이렇게 한다면서 도시락 싸오세요 이지랄 하지 않나? 학교마다 좀 다른가 보다. 맞지? 그래요. 도시락 그거 되게 중요해. 도시락. 나 도시락 때문에 인생 날아갈 뻔했거든. 내가 이제 전날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엄마가 좀 걱정됐는지 죽을 싸웠어. 근데 우리 엄마가 죽을 진짜 잘 만들어. 원래 좀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손이 크거든. 기본적으로 손이 커. 이제 미쳤어. 그러니까 진짜 한 3인분 싸운 거야. 진짜 죽이 진짜 거짓말하고 죽통이 딱 들어왔는데 죽통이 진짜 이만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랬더니 아유 남겨 모자란 것보단 나아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오 정말 맛있는 거야. 그래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막 퍼먹었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뭐 먹냐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퍼먹었지. 이렇게 딱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비어 있는 거야. 죽이니까 술술 넘어가잖아, 맞지? 살짝 식어가지고 진짜 후루룩 먹다 보니까 진짜 금방 먹은 거야. 그래서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먹었지? 이래가지고 엄마 잘 먹었어 일단 하고 딱 엄마한테 죽통 주고 딱 들어갔어. 근데 와 죽이 막 배 안에서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점심시간 때 좀 잤거든. 너무 졸리니까. 시간 딱 보니까 한 27분 정도, 8분 정도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 영어 듣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잤지. 이게 딱 자고, 딱 눈을 떴거든? 딱 눈을 떴는데, 2번, 이지랄 하는 거야. 이미 영어 듣기가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다. 아니,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이제 엎드려 자고 있는데, 시험지가 위에 덮이긴 했었고, 감독관이 날 깨우긴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일어난 거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지를 받고 또 이제 듣기 방송이 나올 때까지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 1분 정도 더 자야지 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 무의식 중에. 잠깐 눈 감았다 딱 뜨니까 2번 이지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풀었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1번은 맞았어요. 1번 찍었는데 맞은 거야. 맞지? 미친 것 같아. 1번 찍었는데 맞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33번인가 4번 그때 풀 때부터 엄청 다시 졸리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생각보다 영어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거지. 막 중간에 풀기 시작하다가 시간 또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지? 쌤 때는 이제 그 절대평가가 아니었어. 상대평가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보면 그냥 장땡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영어 만점 각인데 막 이지랄 뭐 존나 깝치다가 갑자기 스르륵 또 눈이 감기 시작한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되게 간사한 게 맞지. 처음에 2번에서 시작했을 때는
와, 뭔가 이제 한 문제 틀리고 시작했다는 그 마음하에 진짜 막 그 죽을둥 살둥 이렇게 했는데 좀 잘 풀린다 싶으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자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뒤에 그 세 문제가 밀렸었어요, 제가. 밀렸어가지고 영어가 그때 1등급이 안 나왔어.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래 수능 그 국어랑 수학은 되게 잘 봤거든요. 국어 다 맞고 수학 하나 틀렸는데 영어 때문에 내가 고대를 간 거야.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영어 그 2등급 나와가지고. 진짜 국어하고 수학이 진짜 표준 점수가 역대급이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점심 메뉴 되게 중요하다. 너무 저처럼 많이 처먹으면은, 너무 저처럼 좋다고 막 먹다 보면은 영어 조질 수가 있다. 맞지? 지금이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영어도 표준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과목이어가지고 영어 비중이 되게 좋았어요. 영어 비중이 되게 높았어. 좀 아쉬웠지. 뭐 여튼이 간에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것도 내 인생인데, 맞지?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할 수 없잖아, 맞지? 엄마 왜 이렇게 죽을 많이 싸워서 그럴 수 없잖아. 페뇨나 새끼 마냥. 맞아? 그럴 수는 없겠지. 아쉽긴 해요. 이제 사탐도 진짜 잘 봤는데, 사탐도.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사랑해. 자, 아무튼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함어는 흠과 후설. 자, 1번은 5조 5 맞나요? 자, 이게 핵심이야. 흠과 후설. 얘네들은 뭐야? 들러리야, 들러리. 나올 일이 없어. 그냥 이제 비판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면 돼. 2번은 X.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후설의 입장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자, 3번. 함어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객체를 환원해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자, 봐봐. 이 환원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 환원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거야.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환원한다라는 것은 객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말인데, 객체를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애초에 파악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무엇으로 되돌리겠어? 되돌릴 수가 없어. 하모니 말하는 환원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지식이야, 지식. 팩트, 맞아. 지식, 즉 팩트와 같은 것들은 맞지. 환원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이라고 봤지만 이 객체는 지식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봤어. 맞지? 자, 4번. 함원에 따르면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에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거. 지각할 수 없는 객체의 원간형과 지각할 수 있는 그 성질 사이의 그 긴장에서 이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본 거야. 그래서 4번은 5번. 함원은 감상자를 예술작품과 분리해야 예술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5번은 X. 자, 예술작품과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식주의의 관점인 거예요. 형식주의의 관점. 맞죠? 자, 넘깁시다. 넘겨보세요. 28페이지. 선생님, 또 동양 철학이네요? 네, 맞아요. 저 미친놈처럼 동양 철학만 넣습니다. 동양 철학, 야, 동양 철학밖에 나올 게 없는데, 맞지? 딴 거 왜 보냐고. 야, 설령 구평 때 서양 철학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래.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오히려 더 땡큐야. 수능은 무조건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니까 절대 낭비되는 시간 아니야. 알겠지? 자, 묵자. 묵자는 뭐 무난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맞죠? 묵자. 자, 일단은 묵자의 사상부터 봅시다. 맞죠? 자, 묵자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단하게 그 도식화를 시켜보면은 자, 유학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배층의 학문이야, 피지배층의 학문이야. 지배층의 학문인 거잖아, 유학이라는 게. 이 지배층의 지배 논리가 바로 유학에서의 지배 논리야. 맞지?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도 이 그 조선의 소수의 양반 계층이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유학을 가져온 거잖아. 맞지?
뭐 유학 보면은 뭐 항상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제자가 스승한테 스승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 맞지? 뭐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신하는 임금에게 잘해야 된다. 다 보면은 이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잘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는 사상이 이제 유학 사상인데, 그것은 소수의 지배 권력이 이러한 어떤 특정한 물리적 수단 없이, 마치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 피지배층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주 적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는 유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학은 지배층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상관은 많이 유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묵자 형님은 이 유학이 지배층의 관념이기 때문에 피지배층, 즉 백성들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묵자는 백성들을 위한 이제 겸해 사상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 상해, 불상해 뭐 이러한 개념이 있거든. 맞지? 자, 보자. 잠깐만. 이게 나도 헷갈리거든. 불상해, 별해. 아, 그렇지. 자, 여기서 보자. 여기서 이제 겸해 사상을 이렇게 봐야 돼. 자, 여기서 별해 때문에 불상해가 발생을 하고, 이 불상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해 사상이라고 보았지. 맞지? 맞지? 자, 별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 맞지? 그래서 불상해는 뭐야? 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제 그 별해가 원인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제 불상이라고 보는 거야. 맞지? 이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침략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이는, 자, 그러한 식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다 이 별에서 발생된 불상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겸해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자. 우리 모두 만물을 사랑하자. 모든 대상을 뭐하자? 사랑하자. 맞지? 자,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고 보는 이 겸해 사상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 세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한 거지. 맞아? 거의 마이클 잭슨이야. 마이클 잭슨. 맞아? Heal the world 뭐 이러면서, 맞죠? 싸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사상은, 자, 수능 완성에서는 이제 공자의 사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공자도 모든 대상을 사랑하자라는 겸해 비슷한 사상을 이제 내세웠지. 맞아? 근데 공자는 어때? 차별적 사랑을 내세웠어. 차별적 사랑. 차별적 사랑을 내세웠다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은 구별해서 이제 사랑을 하자. 이런 식의 차별적 시선으로 이제 사랑을 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별 없이, 만물의 구별 없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 겸해의 사상과는 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안 했다. 아이씨. 이거 하고 그거 해야겠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제 겸해사상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와는 또 별개로 이제 절용을 또 강조했죠, 절용. 절용이 뭐야, 절용. 절용이 뭡니까? 절용이 뭐야? 소비를 아끼는 것.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아끼는 것이야. 재화를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좀 아껴 써라 이런 걸 강조한 거야. 왜냐면 묵자는 노동의 결과물인 재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물은 되게 소중해.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노동의 결과물을 함부로 쓰는 것을 되게 경계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치와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백성의 노동의 결과물은 매우 소중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뭐와 같아? 짐승과 같아. 맞아?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노동은 바로 뭐야? 공부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묵자는 형님 뭐라고 했다는 거야? 금수. 이런 금수 새끼들. 이랬을 거란 말이야. 묵자 형님의 입장에서는. 맞아? 그래서 이러한 노동의 결과물인 그 재화를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비판했어. 특히나 국가의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왜냐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이 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 그런 백성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노동의 결과물로 이제 나라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한 푼 두 푼 만들어가지고 바쳐가지고 이제 국가 재정이 운영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때? 뭐 진짜 막 국가 행사나 뭐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이제 재화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거지. 맞지? 뭐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OS 문제 빨리 풀고 자 넘어가 보자. 배고프다. 오늘 뭐 도시락 싸온 사람 있어요? 도시락 먹는 사람 있나? 도시락 요즘 안 싸우니? 애들 요즘에 여학생들 도시락 예전에 좀 싸웠던 것 같은데 요즘 안 먹어? 어? 신경 끌까? 알았어. 근데 막 도시락 먹었던 것 같은데 애들 몇 명? 아닌가? 잘못 봤나? 내가 도시락 문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도시락 맞지? 좋지 않나? 도시락이 낭만인데 맞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O.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X. 그러니까 별애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상해. 그러니까 별애 때문에 이제 불상해가 발생을 하고 불상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겸해사상을 주장한 거야. 맞지? 자, 3번은 O입니다. O. 자, 4번 X.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비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4번 X야. 자, 5번 O.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한 번 더 갑시다. 아니다, 20페이지로 가자. 미안. 20페이지로 가자. 이거는 경물 치즈랑 엮는 게 좋겠다. 자, 봐.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리학에서의 사상적 그 이해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의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랐었잖아. 그래서 이제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제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서 이제 이어졌냐면 사람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해. 이러한 논쟁이.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서로 간에 본성이 같다라고 보는 주장과 본성이 같지 않다라고 보는 이 두 개의 입장으로 조선 후기에는 호락 논쟁이라는 게 펼쳐져. 호락 논쟁.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는 것은 인물성, 동록, 인간과 사물의 성질, 이가 같다고 보는 거야. 맞지? 근데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의 성질, 즉 이가 성정이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르다. 이론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사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봐봐. 이제 중화사상에 의하면 중화사상이 아니면 중화가 아닌 것을 모든 사물에 해당되는 거였어. 여기서 중화는 뭔데? 중화는 그렇지. 중국과 조선이야. 중국과 조선이라는 그 중화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물로 보고, 즉 중국과 조선이 아닌 다른 사물들과 중국과 조선이 같다고 보는 입장, 그리고 다르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이 말은 뭐냐면 인물성 동론은, 자, 인물성 이론부터 볼게요. 인물성 이론은 결국 이 중국과 조선 그리고 그 외부의 그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연결이 됐거든. 청나라, 외나라 다 오랑캐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로 이어져? 북벌론으로 이어져. 오랑캐 정벌하자, 청나라 정벌하자. 왜? 우리하고 걔네들의 이는 같지 않으니까 오랑캐로 본 거야. 사물로 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때? 우리의 본성이나 오랑캐, 청나라의 본성, 다른 나라의 본성 다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다? 청나라한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북학론으로 이어진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게 그거잖아. 이가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게 이제 성으로 이제 만물의 그 본성은 이 하나지만 이게 개별적인 사물에 깃들어져 있는 게 이제 성이잖아. 그 성이 맞지? 인물과 사물 간에 같게 적용되냐 다르게 적용되냐, 이러한 식의 조선 후기 호랑 논쟁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인문지문 위주로 했는데 이 지문은 9편 끝나고도 이 교재는 계속 쓸 거야. 알겠지? 자료 줄 건 다 줬고, 자료 혹시나 못 받은 거 있으면 점심시간 이용하고, 추가 모의고사 점심시간 이용하면 돼. 알겠어? 자, 그리고 1시 반에 인문논술 OT 705에서 할 거고, 그리고 2시에 705에서 멸망전 또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혹시 자기 멸망전 지금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헷갈린 친구들은 교무실 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어떤 거? 제출 안 하시고, 그 질답 있으신 분들만 질답지 써가지고 점심시간 내에 내세요. 알겠죠? 응? 6층 가가지고 인문논술 그거 하면 돼. 신청은 이미 끝났고 이제 결제 순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든. 신청 끝났고 결제한 순서들 아마 잘릴 거야. 결제는 아마 다 안 했을 걸. 그러니까 나중에 환불해도 되니까 듣고 싶으면 일단 결제를 해놓고 나중에 뭐 상황 바뀌면 환불해도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고 이제 신청하고 결제하고 이제 다른데, 결제는 아직 마감이 안 됐어. 알겠어? 그 결제 마감 순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자를 거라는 거지. 너 따로 보자. 따로 보자. 맛있게 먹어. 들어도 돼.